네, 최근에 물티슈의 안전성 논란이 일었는데요. 살균 보존제 성분이 유해하냐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우려됐던 성분은 기준치 이하로 드러나서 문제가 없는 걸로 밝혀지긴 했지만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여파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몸과 직접 관련된 식품이라든지 또 화장품 같은 것들은 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사려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모은희 기자가 나와 있고요. 사실 요즘에는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성분이 없다, 이렇게 큼지막하게 써붙인 제품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많이 나왔죠. 네. 그 액상과당이니 아스파탐, 파라벤, 이렇게 좀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런 성분들이 몸에 좋지 않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품에 붙여진 그 성분 표기를 일일이 꼼꼼하게 확인하고 사는 그런 소비자들이 갑자기 늘어났는데요. 이게 얼마나 들어있는지 함량도 안 써있고 또 우리 몸에 과연 얼마나 흡수돼야 문제인 건지 알려진 바도 없고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서울대학교 소비자연구소에서 해마다 새해 트렌드를 발표하는데요. 네. 2015년 내년에는 제품의 성분이나 증거에 집착해서 물건을 사는 게 유행이 될 거라고 하네요. 반 전문가나 다름없게 된 소비자들, 그들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암을 유발하거나 생식기 계통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이 영유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감기약이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이 얼마나 올 한 해 잇따른 생활용품의 유해 성분 논란, 소비자들은 불안합니다. 발암물질들이 있다고 그러고 이렇게 안 좋은 게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좀 더 꼼꼼하게 따지려고 해요. 그래서 제품을 살 때도 어떤 물질이 들어가는지 어떤 원료를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찾아보게 되고요. 근데 비싸도 믿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비싼데 믿지 못하는 제품들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제품을 일일이 직접 보고 내 몸에 해로운 건 없는지 따지고 사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파라벤이나 유해물질이 들어간 제품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늘어남에 따라서 천연 제품이나 친환경 상품에 대한 고객님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신발을 이렇게 뜯어서 기능성을 직접 확인하기도 하고요. 화장품 성분을 하나하나 연구하고 심지어 스마트폰을 분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전문가 수준이지요. 대단하네요. 전자제품도 직접 조립해서 쓸 수 있는 휴대전화가 나왔을 정도로 제품에 대해 알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커졌는데요. 그래서 내년 소비 트렌드로 컨슈니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소비자라고 하는 컨슈머의 영단어와 또 엔지니어라는 단어의 합성어이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그 공급자 같이 지식이 해박한 굉장히 전문적인 소비자를 일컫습니다. 제품을 분해를 한다든지 또 분해를 해서 실험을 하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들, 이런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전문가나 다름없는 철벽 소비자, 자칭, 타칭, 컨슈니어의 소비는 좀 특별한데요. 얼마나 깐깐한지 한번 볼까요? 특히 아이를 키우면서 생활용품들을 구입할 때 더 신경 쓰고 있다는 주부를 만나봤는데요. 매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유해 성분을 공부해서 정보를 얻는다고 합니다. 엄청 부지런해야겠죠. 아이들 몸에 직접 닿거나 이렇게 먹는 것들은 최대한 조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공부해서 유해한 것들은 피하고 있어요. 상점 몇 군데를 따라다녀 봤는데요. 우선 약국. 아들이 지금 감기에 걸렸는데 약사님과 상의하기 전에 이미 사전 조사를 마쳤군요. 아이에게 쓰는 거라 무방부제, 무색소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산다고 합니다. 약한 감기 증상으로는 저는 약도 잘 안 먹이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아이들 점막에 직접 닿는 제품이기 때문에 무방부제 제품으로 선택해서 쓰게 됐어요. 컨슈니어의 약 사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쌍화탕 있죠. 이게 약국에서 파는 것과 편의점에서 파는 게 다르다는 거 아셨어요? 용도도 다르고요. 성분도 차이가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쌍화탕 같은 경우는 음료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몸살이라든가 이런 감기 증상을 좀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된 쌍화탕을 드셔야 합니다. 먹는 것도 신경 써야죠. 친환경 매장만 고집한다는 이 주부. 여기서도 이것저것 따져보는데 뭘 확인하는 걸까요? 제가 장 보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이것저것 성분도 확인해야 하고 무방부제, 무형광증백제, 솔루미산 나트륨 같은 거 들지 않은 거, 소포제, 유화제 들지 않은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중의 일반 제품들은 첨가물을 얼마나 넣었는지 표기만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무첨가 제품만을 고집하는 건데요. 방부제만 해도 불안하잖아요. 미생물의 번식이나 부패를 막기 위해서 파라벤을 비롯한 다양한 방부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 시에는 피부에 접촉했을 경우에는 이제 접촉성 피부염이라든가 암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생활용품들에 두루 쓰이고 있지만 어느 정도 흡수해야 우리 몸에 위험한지 알 수 없어서 의구심만 커진다는 겁니다. 성분 표시가 허술하다 보니까 가공 제품을 사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 쓰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분은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여러 성분을 분석해서 천연 원료만 들어가는 화장품을 직접 만든다고 하는데요. 거의 전문가 수준이죠? 무슨 실험실 같아요. 간단한 스킨 로션만 해도 수십 가지의 화학 성분이 들어가는데요. 처음에는 피부가 민감해서 화장품을 훑어보게 된 것이 지금은 직접 만드는 수준에 이르렀고 피부도 달라졌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건선과 아토피 초기 증상이 좀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시중에 있는 그런 화장품, 화학 성분이 있는 화장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개선이 되지가 않고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원료는 최소화해서 만드는데요. 방부제가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은 식물성 천연 방부제를 사용한답니다. 조금씩 자주 만들어야겠어요. 플로럴 워터와 그리고 천연 에센셜 오일 그리고 천연 방부제로만 만들어진 제가 사용하고 있는 미스트입니다. 화장품은 현재 전 성분을 표시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지만 너무 용어가 어렵고 작게 쓰여 있어서 알아보기 힘든데요. 그래서 내 몸에 해로운 성분이 있는지를 알기 쉽도록 한 이런 어플이 유행하는 것도 증거를 따지는 소비 추세 때문이겠지요. 다양한 정보가 난립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소비자 입장에서 과연 어떤 정보가 필요할지 곰곰이 고민하시고 그것을 담아내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연구해야 하는 이런 불신의 시대가 씁쓸한데요. 정직하게 만들고 표기하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